이 대구 경북 전통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단히 무서운 유권자분들인 게 이분들이 밀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예,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역사의 저편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별로 안 지켜줬어요. 네. 김태현의 정치쇼. 자, 금요일 코너 여의도 정말이야 두 분 모셨습니다.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사평론가 피처링. 자,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저 윤석열 있어요. 이준석은 못하고. 네. 그죠? 예, 이 두 분 나옵니다. 제 오른쪽에 김태현 최정치부 기자,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면은 이 정치권이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근데 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추석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일단 추석은요, 시기적으로도요. 시기적.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국정감사 직전에 이제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 점검하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없는 명절인데 예전에는 이제 전국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한번 이제 세게 해보죠. 그러면 동네마다 그리고 계층마다 그리고 나이마다 직업별로 한바탕 싸우거나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민심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저는 추석 때 막 그런 저 지지도 지각병동이 있었던 게 기억에 예전에 2007년인가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막 크게 세게 붙었을 때가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당시에 이명박 저 일종 예비 후보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판도 바뀐 뭐 그런 예도 있었던 거죠 예전에. 네. 2007년. 그래서 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 이제 추석에 조금 지지율 반등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렇게 성과가 좀 좋지는 않은 편이죠. 그 남아있는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면 지지율 40%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김수민 평론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나가요? 저 정치권에서 거기 저 귀성길 인사하는 거. 예. 역으로 나가서 역으로? 보통 인사를 하는데 역시 경부정 호남선 이렇게 갈리나?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은 경부선이 시작이 되는 출발하는 서울역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뭐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역이 이제 호남선이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지도부가 갑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인데 한때는 서울역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2017년 설날, 2018년 설날 추석 이때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죠. 그래서 영남 지역에 더 신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지지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때 다시 호남선으로 복귀를 용산역으로 나갔던 믿을 건 전례가 핵심 있습니다. 지지층 그거구나. 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 근데 이게 뭐 저 연휴 추석 때 설도 마찬가지지만 추석 때 추석 민심 때문에 추석 민심 밥상에 어떤 주제를 올릴까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손 기자, 이번 추석 민심 알아보니 추석 밥상에는 쉰 음식들만 올라왔다. 일단 이거 누가 손 기자 표현이에요?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 저도 아니에요. 원고에 써 있었어. 난 제대로 네. 쉰 음식. 얼마 전에 성균관에서 차례상은 간소하게 올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네. 양쪽에서 쉰 음식만 네, 올렸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 생각으로는 화려한 밥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이제 일단 주도적으로 양쪽 다 밥상을 못 차렸습니다. 이제 민주당은요,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진 강제 밥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저 비상에 비상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요 서울역 정진석 위원장 나가는 것도 굉장히 급박하게 결정이 됐고. 추석 선물 각계 보내는 추석 선물도 원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준비를 했다가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하고 계속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라벨 다시 붙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주소 확인 전화를 받은 많은 분들이 스미싱인지 피싱인지 왜냐면 이게 누가 보내는 거냐 했을 때 답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때요? 이번 추석 민심에 올린 이 쉰 음식 주제들. 네. 이거 뭐지? 보니까 저 이재명 거의 뭐 대표, 다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입니다. 여야의 사법 리스크, 심지어 야당 대표도 영부인. 예, 영부인과 대표의 배우자들까지 끼어 있는. 네, 그리고 현 이 대표와 전 이 대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네. 네.
이게 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는. 네, 워낙 이제 그룹 자체들이 워낙 커서 상에 다른 걸 끼워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게 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냐 정치보복이냐 요거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저 충돌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수석 밥상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라이브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자를 네네. 많이 소개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커피도 2잔씩 드립니다. 정자혜님 오늘 독박 육아 당첨이에요. 테디 경찰인 신랑 출근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하게 한 잔 부탁해요. 2잔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출근하셨을 거야, 그죠? 네. 네, 출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됐지? 나 이런 문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막 생각하고 싶어져. 네, 그리고 지금 독박류가 당첨이에요 뒤에 느낌표를 한 8개 정도 찍어주셨거든요. 나도 좋다 이거 같은데. 왠지? 7개입니다. 네. 8개 아닙니다. 독박 육아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네. 느낌이구나. 분노. 네. 분노. 왜 나는 좀 이상해. 왜 나 좋다고 생각하지? 네. 경찰 신랑 출근했어요. 한번 확인해 봐. 저희 남편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8027님은 문자는 우리 김수현 평론가 소개 좀 해주세요. 천안의 택시 기사입니다. 방금 전 김태현님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던 손님들이 열의와 정성이 대단하다라고 하시네요. 해서 제가 방송 소개도 아울러 했습니다. 저도 김태현의 정치쇼와 함께 추석 내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2장 당첨. 네. 우리 5960님 문자는 손 기자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테디, 저는 수원에서 구례 시댁으로 가는 중인데 6시간 반 소요된다고 뜨네요. 8시에 출발했는데 아직 안성도 못 왔어요 라고 하셨고요. 어젯밤에 음식 12시까지 준비했어요. 종갓집 7남매 종부로서 사명감으로 무장한 맏며느리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분은 진짜 커피 쿠폰 3장이다 3장. 아니 진짜 힘든 거야. 종갓집 7남매 종부인데 어제 12시까지 전을 부치다 그 전을 들고 차에 싣고 그리고 6시간 하고 6시간 반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7, 8시간 구례까지 가신다는 거잖아. 야, 대단하셔요. 5910님. 저 하나씩 짚어보죠. 우리 올 추석 밥상 정치권 쉬는 음식. 당사자들에겐 죄송하지만 뭐 여야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기소한 거. 네. 요건데 어제 근데 공소시효 때문에 다들 예상했던 거죠? 네, 예상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어제 이제 추석 전날이니까 기자들이 조금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비대위가 있는 비상 상황인 국민의힘은 좀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민주당 기자들이 어제 긴급 최고위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과연 누가 더 어느 당이 더 비상이냐 기소가 된 게 더 비상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현안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 1987년 대통령 직선 재개헌 이후에 대선 패자가 검찰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1야당 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어제 이제 민주당도 급박하게 움직여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했고 어제 나온 발언 중에 이제 조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박찬대 최고위원이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와. 굉장히 고강도 경고죠. 그럼 뭐 탄핵하겠다는 건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제 불명예 퇴진이 가능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어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세게 붙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같기도 하긴 한데 이걸로 네네. 지금 그러면 민주당 내 이제 비명, 뭐 친명, 요게 그냥 원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결사항전하면서? 근데 지금 뭐 비명계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낙연계라든지 이쪽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같이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하는 거는 좀 작지 않은가. 거긴 조용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어떤 당내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또 제기가 되는 거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수 열기 정도로 갈 거냐. 얼마 전에 이제 개딸 등등의 그 이재명 대표 팬덤이 또 모여서 시위도 했는데 한 수백 명 정도 인파가 서초동에 모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도는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다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뭐 공소시효고 뭐 어쩌고 뭐 다 뭐 그런 건 있지만 추석 전에 이걸 전격 기소하고 하는 게 민주당 흠집내기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올려서 망신 주기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네. 최고위에는 참석을 안 하고 이제 지역의 시장을 방문했고 뭐 라이브 방송 찍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제목이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검찰의 뭐 억지 기소 당연히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조곤조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을 하나하나 다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이 최근에 한국 전기자동차에 좀 불이익 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패싱했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지적을 했고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서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립시다. 라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 올라온 죄송합니다. 양쪽이 다 똑같은 표현이니까 신음식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소라고 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올라온 신음식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요거 여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봐요? 민주당에서 전격 발의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야 어차피 뭐 법사위원 정도 뭐 국민의힘이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는데 어차피 안 될 거야. 요걸로 좀 느긋한 거예요? 아니면 나름 좀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긴장하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상존하는 거를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여당에서도요. 네. 이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상존하는 걸로 두는 거고 다만 이제 특검법을 이 시기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이 기소된 것에 눈을 돌리려는 그런 정략적인 거다라면서 이제 역공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거다. 밥상에 같이 올리기 위한 거다. 네. 이 얘기구나. 어때요 이거? 민주당이 요거를 올린 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방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알 거잖아요. 이게 현실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특검법. 네네. 그런데 요거를 밥상에 올린 거 추석 전에 네. 발의를 해서 이슈를 띄운 거. 요게 민주당의 전략만 보면은 성공적이에요, 아니면 실패한 전략이에요? 뭐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좀 현 정부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영부인이다라고 하는 거, 영부인 리스크를 겨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의혹이 또 추가적으로 불거져 나온 부분들, 특검 해보자 이런 여론은 충분히 또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플러스인데 전략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만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특검법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종합 세트로. 예, 그리고 뭐 규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검하고 비슷한 규모라든지 또 대통령은 뭐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추천은 뭐 여당이 안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무리수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거를 반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냐? 여기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검찰에 불출석을 했잖아요. 지금 김건희 영부인도 소환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결국에 비슷해 보이는데 예, 거기서 거기 아닌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벤다 뭐 이런 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나의 털을 정도로 내줄 수 있다. 너의 때를 밀겠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나. 예, 그 저는 여론이 이쪽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저쪽에 대한 수사는 부당하다 보다는 둘 다 까야 된다. 혹은 둘 다 피곤하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도 좀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핵심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또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들이야 뭐 저 상대 쪽 저 그 흠결만 보긴 하겠지만 사실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이고 소위 말하는 저 스윙부터라는 분들인데 무당파. 네. 이 대선 때도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선이 끝났어. 0.7% 차이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끝나고 다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대선 때 있었던 이슈가 계속 이어져서 제2라운드가 펼쳐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뭐 무당층 저 중도층 입장에서는 정말 진절머리 나죠. 그만 좀 해라 니들. 이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어떨까? 결국 이 밥상에 저희가 표현하기로 양쪽에 다 신음식 중에서 추석 연휴 끝나고 새로 여론조사 해보거나 민심 들어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는 게 없구나. 어느 쪽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거.
예상은 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좀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부정평가의 하락, 그 부정평가가 커지거나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다소 멈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핵심 지지층.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전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보면은 13%포인트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실 서문시장 방문도 있었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아주 견고했던 TK 그리고 보수층 지지율이 흔들리는 데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전통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단히 무서운 유권자분들인 게 이분들이 밀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보수 정당 다 박근혜. 그렇죠. 예,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역사의 저편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별로 안 지켜줬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 정치를 오래 하지도 않았고 네. 대구 경북에 연고도 없어요.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님 라이브 방송이라고 처음 들어왔는데 노래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정치 잼나네요 하셨습니다. 노래는 아 라이브를 이제 네, 공연으로 라이브. 생각하셨군요. 노래는 제가 봤을 땐 저기 저 백성문이라고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거든요. 네네. 네, 저기 3번 시대 하면 백성문 노래 시킬게요. 노래 잘해. 아 네. 성량이 풍부해. 네네. 네,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게 노래야. 네, 안 된다. 안 되는데 노래 한 발 장전. 이게 백성문 마지막 카드거든요. 네. 네, 백성문 노래 시킬게요. 제가 이따가. 아, 그 노래는 제가 SBS 집사부일체에서 한 곡 했습니다. 아 그러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음식 여당 국민의힘 비대위와 이준석 대표 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싸움. 지금 상황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인터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에 주호영 위원장은 이 전 대표한테 대거리 하지 않겠다, 문제 크게 만들지 않겠다 이런 모드였지만 정진석 위원장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왜냐면 두 사람도 다르거든. 부딪힌 게 다릅니다. 많잖아. 네, 사실. 이제 이 전 대표를 향해서요. 지금의 자화상을 거울 보고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수락산부터 목표 달성하길 기원한다. 자, 수락산은요 서울 노원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이준석 대표 지역구 있는 산이잖아요. 네, 계속 낙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락산부터 해라. 거기서 안 되니까 팔공산에서 서성인다. 지금 계속 대구 칠곡 지역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팔공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네. 의원하고 대표 경선할 때 맞붙었을 때 그쪽은 803 올라간 수준 아니냐. 자신은 에베레스트라고 했었나요? 그때 하여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3 쉽게 올라가지 않았냐. 그렇죠. 이 어려운 수락산 올라가 봐라. 이런 취지 얘기했던. 네, 맞아요.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구나. 그렇습니다. 야, 근데 그 왠지 정진석 의원의 그 비대위원장 아이디어가 아니고 참모진 중에 좀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준비 아닌가요? 네, 정진석 네. 위원장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네. 벼르고 있었구나. 위원장 측에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 지난번 우크라이나 때 그 육모방망이 뭐 이런 거 막 네. 올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지금 또 석이니까 또 투스톤이네요. 맞습니다. 또 투스톤 대전이고요. 네. 주호영 전 위원장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이제 주호영 전 위원장은 사실 주인이 아니었죠. 윤핵관들의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나 그렇구나. 정진석 전 위원장 그래서 그립을 굉장히 세게 쥐고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몰아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저 공세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거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네.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걸 SNS에 올렸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이 뭐 정치권의 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결국에 다른 윤핵관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조준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전 대표가 그 당무에 가장 관심 없다는 사람이 사실은 당무에 가장 미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의 하나의 또 포인트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집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보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전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내전 누가 잘못했냐? 예, 윤석열 대 이준석에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가 밥생 얼른 쉰 음식 말씀드렸는데 다음 설날에는 좋은 음식
예? 아 여당은 이런 거 잘하고 야당은 이런 거 잘하고 뭐 대통령 이런 거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여의도 정말이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영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